일종의 약혼을 한 건데, 예, 그럼 이제 남자 쪽에서 뭐 가타부터 아무 얘기도 없다가 그냥 예, 갑자기 그냥 이렇게 연락이 뜸해지면서 그냥 소장이 날아온 건가요? 뭐 예, 예, 그냥 예. 약혼을 이제 파혼하자 뭐 이런 얘기도 없었고요, 중간에. 예, 예, 그것도 없었어요. 그냥 지금 어머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좀 뜸해지더니 예, 그냥 이거 돌려달라고 소장이 왔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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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알겠습니다. 제가 내용은 다 이해를 했고요. 그 제가 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예, 그 약혼 이제 뭐 사실 뭐 남녀 사이에 뭐 약혼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법이 원칙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를 크게 이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 법적으로는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이제 몇 가지 약혼에 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어요. 뭐 마치 이제 혼인이나 이혼에 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듯이 근데 이제 약혼을 일단 한 상태로 보이는데 그 약혼을 깨려면은 이제 예, 몇 가지 좀 사유들이 있거든요.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뭐 이제 범죄를 저지르든지 아니면 갑자기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아, 뭐 예, 갑자기 뭐 다른 사람이 다른 뭐 배우 다른 상대방이 생긴다든지 뭐 예, 실종된다든지 뭐 이런 몇 가지 경우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예, 이런 이제 약혼 해제 사유라고 하는데 예, 이런 사유들이 있으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파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밖에 예, 이제 이런 사유가 딱히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상대방한테 난 이제 이 결혼은 더 이상 약속을 못 지키겠다 예, 하면은 이 파혼을 할 수는 있어요. 그걸 우리 어, 법이 이제 못하게 하진 않아요. 예, 예를 들어 뭐 드라마 같은 거 보셔도 뭐 약혼했다 파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특별히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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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막 어떤 문제가 없다 해도 그래서 예, 그걸 이제 파혼을 하자 해서 하는 거는 이제 문제가 아닌데 이제 이런 이 케이스는 좀 보면은 그 남자 쪽에서 그동안 뭐 어떤 이제 우리 어머님 따님 분에게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더 이상 혼인을 못 할 것 같다 이런 설명조차 없었잖아요. 예, 예, 그리고 뭐 완전 갑자기 그냥 연락이 뜸해졌다가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소장을 날리고 이런 케이스니까요. 그러니까 예, 상대 쪽에도 이제 상당 부분 좀 이 파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는 분명히 보여지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법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쪽이 예를 들어 책임이 전혀 없이 그냥 파혼이 되는 경우하고 근데 예, 지금 우리 사례에서 이제 남자 쪽인데 남자 쪽이 일정 부분 책임을 가지고 이제 파혼을 하는 경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참, 그리고 또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야가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네, 하니까 네, 한 달에 돈을 200만 원씩 생활비를 줄게. 네, 또 저기 뭐고 그 뭐 50만 원은 잡비를 서도록 따로 줄게. 이래 네, 놓고 그래서 이제 야를 이제 관심을 사게 하고 폐물 대줄게 그러고 관심을 사게 해놓고 네, 한 번도 준 적은 없어요. 폐물 해준 거 520 요거 하고 네, 이제 550 하고 요렇게는 있는데 네. 그 생활비 줄게 그럼 말만 그랬지 한 번도 준 적은 없고 받은 흔적은 없어요. 그런 이제 예, 약속을 안 예. 지켰다는 거죠? 예, 그것도 약속을 안 주고 야가 방송에서 내가 뭐 거짓말을 뭐 말을 하겠어요. 네, 네. 아니, 그렇죠. 야는 아무 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뭐 정신과 약을 먹다는 이런 거는 한 개도 없어요. 네, 네. 아니, 물론 그렇겠죠. 예, 그거는 예, 예, 뭐 한 개도 너무나 없어요. 당연한 거고.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원칙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법적으로는 어머님, 이게 예, 파혼을 하게 되면, 이제 예, 그 받은 금원 있잖아요. 결혼을 예, 전제로 뭐, 이제 예, 일종의 뭐, 예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런 부분은 이제 파혼은 하면 돌려주는 게 맞기는 맞아요. 맞는데, 근데 예,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남자한테 상당 부분 책임이 있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소장이 지금 정식으로 왔으니까 여기에 대응은 분명히 하셔야 돼.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아, 아, 아. 네, 대응은 하셔야 되는데, 물론 그래, 예? 예, 예, 뇌물을 돌려주는 건 맞지만 지금 남자한테 이제 법적으로도 상당 부분 이 파혼에 대한 책임이 있다. 예, 그래서 요 파혼에 대한 책임 부분을 분명히 감안해서 어느 정도는 그걸 이제 일종의 뭐 어려운 용어지만 과실상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 이 남자한테도 책임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한 반 정도만 돌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 충분히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 예, 거기다 하나 더해서 이 갑작스러운 남자의 파혼이잖아요. 이제 예, 예, 갑자기 이제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따님이 정신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예. 그거에 대한 별도의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가 있어요. 일종의 위자료로. 예, 음, 남자가 충분한 설명 없이
갑자기 이제 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약속도 하나도 안 지키고 그다음 네.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졌다가 이제 네. 법원에 소장을 날리기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경우거든요. 이런 케이스는. 그러면 그래 이제 그랬기 때문에 야도 약혼하자 뭐 참 재혼하자 이런 약속도 그 폐물도 안 주고 아무것도 없었으면 야도 네. 말로 집에 와가지고 남자하고 잠자리하고 왜 그랬겠어요. 야도 그런데 술상 차려주고 밥상 차려주고 거기에 대한 난 피해를 많이 입었으니까. 그렇죠. 니도 그래 와가 했으니까. 네, 네, 니도 네.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놔라. 내 네. 생각인데 그래요. 저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남자의 그런 약속을 믿고 예. 이제 결혼 전부터 상당히 헌신을 하신 거잖아요, 따님이. 예. 그러니까 예. 일단은 정식으로 법원에 소장이 오셨으면 이걸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로 대응을 하시면 돼요. 첫째는 이제 그래 돌려줘야 되는 건 알겠지만 남자한테 책임이 있으니까 예. 그 부분은 분명히 감안해서 이제 감액을 해달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네. 또 하나는 남자가 이렇게 갑자기 파혼을 하면서 따님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입었으니까 네. 이거에 대한 별도로 손해배상도 해달라. 이렇게 두 가지를 그 네. 주장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아, 네, 네. 이해하셨죠? 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이 따님 아끼시는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데, 네. 좀 이렇게 연인 관계가 또 이제 남이 되면서 소송까지 불사하는 이런 관계가 좀 아쉬움이 남아요. 변호사님께서 이제 소송은 소송대로 대응하고 오히려 이제 위자료를 청구해보는 그런 방안 제시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 좀 정리해서 조언 한 말씀만 해주시죠. 네, 뭐 저도 이 사연이 너무 안타까운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이제 설명드렸듯이 일단 약혼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그 뭐 일반적인 법리지만 이제 원상회복의 법리에 따라서 그 예물 같은 거는 이제 우리 판례가 돌려주는 게 맞다고는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한쪽에 좀 과실이 있는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과실상계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일방적인 파혼으로 인해서 어떤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한 뭐 파혼 과정에서 어떤 물리적인 폭력이 있었다거나 하면 별도로 이제 뭐 손해배상을 또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요 점 염두에 두시고 이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지진 변호사님 조언해주신 부분 잘 참고하셔서 좀 원만히 좀 해결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